안녕하세요. 춤바랑의 오늘의 픽입니다. 네, 한 이틀 못 배웠는데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 비 오는 날은 기분 떨어지지 않을 대안 하나씩 마련해서 하루를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전통 음악 중에서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의 미흡하지만 짧은 설명이 끝난 후 제 유튜브 하단에 있는 링크를 접속하셔서 영상과 함께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은요, 2017년인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의 라벤더 페스티벌에서 인도 반수리 명인인 프라빙 가드킨디가 연주한 라그 야만이라는 곡입니다. 반수리라는 악기는요, 대나무로 만든 플룻, 인도의 전통 플룻으로 서양의 플룻보다 두텁고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손으로 탁탁 쳐서 지속음을 만들어서 멜로디와 함께 결합을 해서 연주하는 등 다양한 연주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슈나 신이 이 반수리를 들고 예술 작품과 조각이나 그림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연주자는 힌두스타니 음악 연주자입니다. 힌두스타니 음악이라는 것은 인도 북부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인도의 정복민이었던 아리안족으로부터 발달된 음악으로 이슬람과 페르시아의 음악 양식이 혼합이 되어서 발전된 악기 중심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인도 남부에 대비되는 까르나틱 뮤직은요, 인도의 토착민 드라비다족이 발전시킨 음악으로 인도의 전통 음악적 요소가 잘 전승되어 오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노래 중심의 음악이고 박자, 리듬이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플룻을 연주하는 프라빙 가드킨드는요, 힌두스타니 음악 연주자이지만 까르나틱 리듬을 차용을 해서 다양한 연주를 활발히 해오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아버지 역시 힌두스타니 뮤직의 유명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주 음악 라그 야만이라는 곡은요, 인도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가라고 합니다. 라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가를 통해서 인도 명상음악을 접해보신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인도 음악에서 음이 모이고 배열된 패턴과 멜로디를 말하고 인도 음악에서 즉흥 연주를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조성적 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계와 멜로디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라가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박자, 리듬을 의미하는 탈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도 음악을 하는 인도 연주자라면요, 적어도 라가 100여 개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우연히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 중에 국내 재즈 연주자나 인도 음악을 연주해 보신 경험이 있는 연주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전달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다른 채널로 제가 던지시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음악의 특징 2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음악의 특징은 예로부터 즉흥 연주가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화성을 만들거나 합주를 하는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인도의 악기는 대부분 독주 악기로 발달이 되었고요. 합주를 하는 경우에도 메인 악기는 2개를 넘지 않고 반주 악기는 3개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과 함께 직접 감상해 보시고 그 감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흥 제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제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짧게 남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요, 이 음악의 끝은 클라이맥스 된 상태에서 끝을 맺는데요. 보통 서양 음악이나 다른 장르의 음악의 경우 클라이맥스로 오른 다음에 메인 테마를 암시해주는 종별로 마무리함으로써 한 곡의 균형을 맞추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 음악은 대부분이 라가 같은 경우도 클라이맥스 고조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것은 인도 음악에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으므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클라이맥스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시사적인 부분에서 하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CCTV 설치가 늘어났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CCTV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 가서도 몇 발짝 가면 항상 CCTV를 마주할 수 있고, 눈에 걸리는 것은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저희 동네 CCTV는 왜 그렇게 큰지요. 마치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죠. 많이들 그 사건 사고 기사로 접해보셨을 테지만 이것이 CCTV가 가정용 CCTV의 경우는 IP CCTV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해킹이 상당히 쉽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해킹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 CCTV를 설치하신 분들은 제발 비밀번호 설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가정에 이제 개인 CCTV를 해킹을 해서 이런 좀 비정상적인 영상을 바라는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악용될 경우겠죠. CCTV는 나라를 막론하고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경우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CCTV 설치를 늘리다 못해서 최근에는 한 자치구에서 지하철을 통과할 때마다 개찰 티켓을 찍는 대신에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자동 결제가 되는 방식을 지금 시범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한 지역을 설정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CCTV를 중국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국가 간에 군사적으로 이용이 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 CCTV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에 설치된 CCTV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설치된 CCTV까지 보안 관리가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군사적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비 없이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CCTV 관제센터, CCTV 관제 지구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이제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요. CCTV 관제센터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묻자 자기들은 전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 CCTV 관제사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CCTV 관제사라는 것은 여기서 채용을 할 때도 기준이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지가 엄격하지 않다고 합니다. 몇만 원만 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루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CCTV 관제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용할 때도 별다른 그 검증 시스템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범법자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직까지는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을 미끼로 접근을 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득을 침범할 목적으로 또 개인정보를 남용할 목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유혹을 했을 때 과연 이 CCTV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의 직업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보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지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